여기 괜찮은 차량이 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대략적인 일정은 9에서 11월 안쪽에는 반드시 출시한다고 합니다. 오늘 들어온 따끈따끈한 정보가 되겠고요. 바로 쉐보레 콜로라도 신형 모델이 되겠습니다. 쉐보레 콜로라도 ZH2 컨셉트 모델도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어디까지나 컨셉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말씀드린 내용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제작가입니다. 요즘 많이 더워졌습니다. 마치 동남아 날씨 똑같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한 달만 더 있으면 완전 베트남 날씨보다는 더 덥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물 많이 드시고 가급적이면 즐겁게 사셔야 됩니다. 근데 저 역시도 힘드네요. 자, 어쨌든 우리 힘내서 좋은 정보 찾기로 하시고요. 혹시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셨다면 그냥 한 번씩 눌러서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쉐보레 최신형 콜로라도 신형 모델을 살펴보기 전에 이번 달 말에 있을 부산 모빌리티 쇼에 대한 정보 오늘 공지가 됐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고 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든 것을 정리해서 이제 주최 측에서 공지를 해놨습니다. 일단 프레스데이가 따로 있고 여러분들 보시는 날이 따로 있습니다. 프레스데이는 6월 27일이고 6월 28일부터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7월 7일 약 11일간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부산 백스코에서 전시를 합니다. 전시장 전홀 및 신관 1층에서 캠핑카 전시회도 한다니까 갖고 오신 분들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에 대한 정보 얻으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네요. 그 정보는 바로 자, 오늘 공개된 부스 배치도에 대해서 한번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많지가 않습니다. 모빌리티 쇼, 예전에 모토쇼라는 명칭을 썼지만 그만큼 차량이 없습니다. 참석하는 체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봤을 땐 너무 빈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관건인 거는 A09 부스에 설치되어 있는 현대자동차 부스에 아이오닉 7과 아이오닉 9 둘 중에 하나라도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나가면 좀 골치 아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들 기대하시는 오로라 원 르노코리아에서 A05 부스에 설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네시스는 아마 컨셉카들 많이 갖고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신형 모델 쿠페도 갖고 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부스 자체가 워낙 크지가 않으니까 그리 많지는 않다고 또 생각이 됩니다. 기아 부스에는 이번에 새로 나온 친구가 여기 전시가 된다고 합니다. 바로 EQ3죠.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은 어울림 모터스가 뭐냐 물어보실 텐데 혹시 스피라 기억하십니까? 한국 순수 혈통의 슈퍼카. 제가 방송 옛날에 빨간색 우리 시청자분께서 협찬해 주셔서 한번 천원에서 했는데 그 회사에서 전기차를 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개된 적이 있지만 그 차량 전시할 계획이라고 보여지고요. 한국도로공사도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라색 쪽에 보시면 캐남 산악용 자동차들 전시하기도 하고요. KMCP 공구입니다. 그리고 스냅5는 선박과 드론에 대한 기술을 보여주는 범위가 되는 거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동차에 대한 범위가 많이 줄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특히나 신세계 센텀시티는 뭔지 모르겠지만 음식, 푸드 쪽인 것 같고 휴게소 라운지랑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금양에서는 무엇을 갖고 나올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보셔도 걱정이 됩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 더 얼마나 풍족하게 꾸며서 나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 우려되고 걱정이 됩니다. 이번 전시는 제가 봤을 때는 오로라 1으로 다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7, 아이오닉 9 정도 둘 중에 하나는 나가야 좀 많이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KG 모빌리티 쉐보레는 아예 나갈 생각도 안 하고요. 벤츠도 나가지 않습니다. 수입차로는 BMW가 나가네요. 아우디도 없습니다. 포르쉐도 없고요. 모빌리티 쇼라는 명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캠핑카 행사야 요즘 인기도 많이 죽고 그래갖고 굵은 인지도 높은 업체들은 사실 전시 모토쇼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안 나가도 잘 팔리니까 그러면 또 참고하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 내용 가볼게요. 참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3분기라고 그러죠. 9월에서 11월 사이에는 나온다고 하고 아마 8월 달쯤에는 두 달 후쯤에는 아니에요. 빠르면 또 한 달 후쯤에는 반응이 올 거예요. 가격 같은 것도 그렇고 많이 공지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가장 아쉬운 거는 역시 부품에 대한 조달과 AS 비용이 좀 걱정되긴 하는데 이를 개선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글쎄요, 근데 나와봐야 알 것 같고 콜로라도는 풀체인지가 되면서 이 브랜드의 최신 디자인화가 적용된 만큼 간결하면서도 우람해 보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 남성용 자동차라고 보여지는 그런 면이 맞고 와일드하고 터프한 이미지를 많이 연출하고 있고 전면부 범위부터 근육질을 느끼게 해주겠고 하워등과 범퍼 그리고 디퓨저 같은 범위도 휀다도 그렇고 많이 곡선으로 처리한 범위가 있습니다. 슬림한 헤드램프를 장착을 해서 나름 카리스마를 좀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덩치는 큰데 눈을 찢어졌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죠.
오히려 눈이 커지면 또 귀여운 느낌도 많이 받는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스키드 플레이트가 부착된 범퍼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또 와이드한 감성을 또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측면부의 픽업 특유의 실루엣을 보여주고 동시에 좋은 밸런스를 느껴주게 했습니다. 지금 주행 중인 역동적인 모습을 좀 보고 계신데 어쨌든 볼륨감을 많이 줘서 팬더 디자인에 더 적용을 했습니다. 휠 아치 같은 경우는요, 클래딩에 꽤나 단단해 보이는 느낌을 많이 적용을 했고요. 휠 하우스를 좀 여유를 둬서 인치업에 대한 또 범위에 대한 꿈도 키우게 되고 더 커지면 또 어떡할까 또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오프로드 주행에 좀 안정적이고 오프로드 주행에 탁월한 돌파 능력을 적용을 한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게 신경을 썼다고 해요. 후면부에는 세로로 배열된 테일 램프가 인상 깊기도 합니다. LED 램프가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테일게이트에 쉐보레라고 써있는 이 레터링에 음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스티커, 라벨지가 아닙니다. 음각으로 눌러서, 철판을 눌러서 만드는 거예요. 알루미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입체감이 더 나기 때문에 좀 더 심심한 느낌을 완화한 느낌이 좀 듭니다. 구형 대비 훨씬 낮은 느낌도 듭니다. 스태퍼 같은 경우도 기능을 살려서 최대한 범퍼에 일체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밟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일체형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렉선 스포츠 칸이 조금 위기의식을 하면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비층엔 다양한 면모가 있을 것이고, 어쨌든 이런 면모에서는 렉스턴 칸하고는 또 다른 면모를 또 보여주지 않을까 또 보여집니다. 이번에 이 쉐보레 콜로라도 신형 모델 같은 경우는 풀체인지 모델이죠. 전장의 휠 베이스가 바로 이전 모델에 비해서 다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실내 공간이 줄었다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대신 이 트럭 베드가 광활해졌다고 합니다.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작업 차량으로서 그 진모를 더 발휘한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사실 이 범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한국 분들은 이 안쪽에 있는 실내 공간을 생각하는 범위도 있죠. 특이한 면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다양하게 됩니다. 리어 도어를 이렇게 개방하게 되면 부드럽게 내려가면서 안쪽에 또 수납 공간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캠핑 의자, 루프, 이렇게 침낭 등 가벼운 것을 넣어서 보관할 수 있게 되고요. 닫게 되면 또 이렇게 되는 아주 여유 있는 공간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적재의 공간에 대해서 좀 신경 쓴 차량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도 그런 면모를 훨씬 더 다가와지기도 합니다. 이렇게도 연출해서 싣고 다니시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튀어나와서 다니면 불법인 거 다 아시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꿈을 꾸시죠. 멋집니다.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고 산악 오토바이 하나 정도는 충분히 싣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출을 한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기다리셔서 콜로라도 신형을 접하신다면 더 넓어진 수납 공간이 된다고 하니까, 화물 공간이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밸런스를 갖고 있는 그런 픽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진은 아주 명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엔진룸을 보시면요, 엔진의 위치는 다소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무게 중심에 대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설계상 몇 가지의 특별한 이유가 좀 도드라워 보이는 것도 추측이 됩니다. 배터리의 구성 요소는 조수석 앞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의 구성 요소가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가운데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왼쪽이라고 하면 운전석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동액과 브레이크 용액은 운전석 앞쪽에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스타일들이 이제 총 3가지로 나뉘는 것 같은데 자세히 정리되면 제가 추가 방송을 할 테니까 그 내용도 참고하셔서 여러분 도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내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내에는 디지털 클러스터와 11.3인치 대형 센터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를 기준으로 말이죠. 센터 패시아에는 공조기, 비상등, 차량 자세 제어 장치 등 컨트롤하기 위한 분리식 버튼 토글 스위치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센터 모니터 터치를 통해서 제어를 아주 손쉽고 편안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통하고 도톰한 이 핸들, 스티어링 힐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은 모던한 느낌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저는 좀 핸들을 좀 바꿨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핑거 어라운드, 손가락 존도 좀 존재하고 여기 버튼류도 좀 세련되게 바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기어 노브 방식은 이제 레버식입니다.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기도 이쪽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USB 포트, 센터 콘솔, 사이드 위치 등등의 다양한 쪽으로 다 몰려져 있고요. 드라이브 모듈과 다이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기어 노브의 옆자리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컵홀도 이렇게 존재되어 있고요. 스티치가 좀 돋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신형 모델에는 전작이 없었던 스마트 키하고 썬루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전 모델에 비하면은 저도 많이 보고 경험을 했지만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되고 이전 차량분들은 좀 속상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되는데 그 이전 차량도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최신형에 나왔다고 해서 아픔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단조롭습니다. 요즘 차에 비하면. 하지만 특정 범위 내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썼다고 하니까 기능적인 요소에
더 점수를 주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백밀러 많이 광활하고 와일드합니다. 빨간색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그런 모델이 되기도 하고요. 노란색 이런 모습 와일드하죠. 룸밀러는 프레임리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프레임이 보이는 두꺼운 범위가 보여지고 이 클립이 좀 인상 있긴 합니다. 송풍구 스타일은 브론코랑 함께 가는 같은 느낌을 좀 받고요. 옵션에 따라서 이렇게 송풍구의 또 다른 엔트리 등급은 또 다른 느낌을 또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손잡이를 운전석 쪽에도 했었어야 돼요. 아쉬워요. 광활하게 넓은 샷입니다. 보셔도 좀 시야적으로 시원한 느낌을 많이 받지 않을까 또 보여집니다. 이렇게 선루프가 이번에 적용돼서 여러분들 제공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출고하시면 많이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선루프가 있고 없고는 주행할 때 공기의 질을 많이 좌우하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없어도 나쁘지는 않아요. 저도 잘 안 쓰긴 하지만 시트의 느낌 한번 보시고요. 가죽 상태 양호하죠? 이 정도면 여러분들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멋집니다. 컴퓨터 그래픽 게임에서 볼 수 있는 모습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친구의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죠. 전작과는 달리 2.7L 가솔린 터보 엔진하고 자동 8단 미션이 조합된 파워트레인이 탑재됐다고 합니다. 최고 출력은 31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트림마다 다소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 점도 출시되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가격은 이륜 WT가 3,195달러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 들어오면 대략 4천만원 후반대 또는 5천만원 초반대까지 구성이 될 것 같으니까 이거는 거의 고정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풀옵션은 5천만원 초반대, 기본 엔트리는 4천만원 후반대라고 예상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시장에 이 쉐보레 콜로라도가 풀체인지 된 모델이 KGM의 렉스턴 스포츠카하고 그리고 기아 타스만하고 많은 견주어서 경쟁을 할 텐데 아마 AS적인 측면하고 두루두루 봤을 때는 타스만이 가장 많이 팔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렉스턴 스포츠카하고 콜로라도 풀체인지하고 많이 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타스만은 별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워낙에 높은 판매율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몹시 기대가 되는 차량입니다. 쉐보레 이전 구형 모델도 많이 보아오고 익숙한 입장으로서는 더 기대감이 많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고요. 대한민국 상남자 형님들 콜로라도 풀체인지가 나오면은 매장 가서 정말 마음에 들면 그 자리에서 계약금 넣고 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체 보십시오. 끝내주죠. 이거는 일부 튜닝된 튜닝 파츠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드 타이어 좋아요.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은요 쉐보레 콜로라도 ZH2 콘셉트 차량입니다. 전기 차량입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약간 밀리터리한 스타일로 이렇게 랩핑이 되어 있죠. 멋있죠. 이 친구는 이제 컨셉이라는 건요, 우리는 이만큼 기술이 있다. 패션쇼랑 똑같은 거예요. 패션쇼에서 나오는 옷들이 굉장히 웃기고 막 그런 거 적응 안 되고 막 그런 게 있죠. 그거는 우린 이런 원단 갖다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 이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컨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터쇼, 모빌리티 쇼는 성향이 좀 달라진 것 같고, 모터쇼 같은 경우도 그들의 기술력을 좀 자랑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좀 사람들은 꿈을 키웠다가 나중에 타겟으로 두는 거죠. 내가 꼭 사야 할 차, 갖고 싶은 차, 그런 것들. 퓨어셀 전기차입니다. ZH2의 컨셉에 대한 모습을 보시면은 우리도 이렇게 전기차에 신경 쓰고 있어요. 이렇게 바뀔 거예요. 마치 KG 모빌리티 F백을 보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콜라보레이션 좀 되어 있죠.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자아냅니다. 멋져요. 이거는 우리나라 불법인 거 아시죠? 이건 어디까지나 컨셉으로만. 자, 이것도 정식 법상은 불법 부착물에 또 해당될 수도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또 봐주죠. 경찰분들도. 사이드 스텝도 들어가 있고. 버켓 시트. 이거 시트가 운전할 땐 편한데 장거리 운전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타고 낼 때 너무 힘들어요. 어쨌든 짜세는 납니다. 이게 도어 이거 쇽쇽 들어가는 거 보시죠. 컨셉인데 이거는 또 구형 썼네요. 하긴 벤츠는 아직도 이런 걸 씁니다. 이거 핸들 요 버튼 보십시오. 이거 1980년도 스타일이긴 합니다. 그죠? 바뀔 겁니다. 그죠? 어쨌든 컨셉은 컨셉까지만. 자, 오늘 이렇게 쉐보레 콜로라도 풀체인지 모습을 한번 공개해드렸고요. 대략적인 일정과 가격 정보를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 저는 계속해서 신차 정보에 대한 내용들, 아니면 올드카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자동차 제품, 여행에 대한 정보 많이 제공하도록 할게요. 가끔 깨알같이 먹방도 하고 있으니까 봐주십시오. 재밌게 봐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시청 안 하셨다면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신 클릭에 저희들은 많은 힘을 얻어서 계속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